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MBC 관련해서 이제 그 부인 보도나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윤석열이 뛰니까 윤석열 장모도 뛰고 있어요. 네. 윤석열 장모가 내가 MBC한테 그랬어. 참고 있는 거.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참지 마! 안 참으면 지가 어떡할 건데? 자, 한번 UPI 뉴스가 최근 윤석열 후보의 잠깐만. 이것도 먼저 표제부터 종 읽어. 한번 쳐주시면 너무 화가 너무 나는데. 이것도 또 윤석열 재연 한번 해야 돼. 재연하지 준비해 마세요. 주시고요. 나 더 화가 나. 아니야. 옆에서 들으니까 더 화가 나. 글만 읽어도 짜증 나겠는데. 너무 비슷하죠? 재연을 해드려야 돼. 해가지고. 오늘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재연을 해야 돼 오늘은. 네, UPI 뉴스가 최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인과 나눈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통화에서 최은순 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MBC한테도 그래서 내가 그냥 있으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야. 윤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참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 씨의 파주시 요양병원 사건을 다룬 2020년 MBC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김건희 씨는 지난 또 1월에 공개된 7시간 녹취록에서 자신을 취재한 언론사의 반감을 드러내면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했었죠. 뭐 딸이나 엄마나 비슷하죠. 또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일 전남 순천역에서 열정 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자들과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자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 언론 인프라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다고 하면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워낙 말들을 많이 바꾸시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지. 나 종 대신 좀 나를 치려고? 아니 윤석열 빙의한 송 작가님 쳤네. 뭐라도 치고 싶네요 진짜. 나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최은순도 그렇고 언론 가만 안 뒀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뭐 자기가 되면 전부 다 잡아 쳐넣겠다. 다 잡아 쳐넣겠다는 소리예요. 조심하세요. 저기 가세연도 쳐넣는다 그랬어. 맞아. 얘는 뭐 새끼들이라고 했잖아. 얘는 뭐 지금 뭐 이걸 안 따져. 그냥 다 줘줘. 지 마음에 안 들면. 진짜. 근데 아까 송 작가님이 그 윤석열 성대모사 하시는데 제가 이게 뭐 말이 듣기가 싫어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말은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화가 나서 내가 안 들린 줄 알았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이 다 비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실력이 형편없는 놈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힘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소장 같은 건 어떻게 썼대? 다 밑에 애들 시킨 거지. 아니 지가 밑에 있을 때도 있었잖아. 밑에 그거는 또 더 밑에 있는 애들. 더 밑에 있는 애들 썼겠지. 동훈아 이렇게 부른다잖아요. 뭐만 있으면. 동훈아. 뭐만 하면 동훈아. 준성아! 동훈아! 이거 어떡할까? 뭐 이런 거지. 네. 자, 이 가운데 지금 더욱 김건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기 안진걸 소장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사실 현장 반응에 있어서 제일 분노 게이지를 끌어올리는 내용이 이 김건희에 의한 그 주가 조작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덮음 행위, 봐주기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층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제일 분노를 많이 한대요. 이거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주식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안에서 6천만 개의 계좌가 있고 1,500만 명 이상이 주식을 매일같이 들여다본다고 하는 이 주식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불평등이고 범죄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동안 완전히 묻혀왔다는 게 드러나면서 무속하고 주식이 지금 저쪽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게 만드는 저들을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YTN 뉴이조에서 또 단독을 내놨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이저 제작진이 해당 문서를 입수한 건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에 김건희 씨 이름이 있습니다. 검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지난해 10월인데 20여일 뒤 작성된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 이름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공소장에서 빠진 것도 문제지만 가장 검찰이 중요하게 된 거를 계좌를 넘겨준 계좌주 2명 중에 하나가 김 씨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조작질 하는 애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깽가리 계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깽가리 계좌. 밑에서 이제 주고받는 서로 팔았다 샀다 하고 그 조작하는 이거는 이제 차명이나 또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계좌를 가지고 깽가리 계좌는 바닥에 쫙 깔아놓고 있어요. 깽가리 하니까 또 김건희랑 어울리네 또. 근데 거기에 관련해 갖고 주포 계좌, 그러니까 메인 돈이 올라가는 수익을 하는 계좌들은 별도로 관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건네줬다는 거는 김건희 계좌를 깽가리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거를 나중에 네가 정리해갖고 여기다 돈 넣어줘라라고 소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일반 참여했던 자범들하고는 김건희의 사이즈를 다르게 본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주포들이 이른바 조작 세력들이 거래하던 과정 중에 280개 이상의 계좌에서 김건희하고 연계 관계가 나온 거예요. 주범들 계좌 안에서. 그러니까 280번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거거든. 그럼 이건 상습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주도적인 거고. 그리고 계좌 6개 담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로 합니다. 그 주식 그냥 하면. 근데 6개 나눠 담아가지고 280여 차례나 시세 조정을 했다. 이거는 뭐 빼박이지. 뭐 하나밖에 없었니, 뭐 어땠느니. 그 전에 하나만 공개했잖아요. 이런 예전에.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새로운 의혹이 더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이치모터스가 아니라 다른 종목 안에서도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온 거죠. 이건 뭐냐면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또 다른 작전주 거래에 김건희 관련된 거래 내역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래량은 적어요. 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김건희하고 관련된 부분을 그동안 무시를 해왔었는데 어찌됐거나 작전주 거래 의혹이 추가로 발견된 거거든. 그러면 윤석열도 말했죠. 그 부정부패는 시스템입니다. 그 대장동 사건 비리가 이렇게 큰데 그것만 해먹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주가 조작을 도이치모터 하나만 하고 끝냈겠냐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조작에 같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조작돼 있는 다른 거래가 드러날까봐 여기에 관련된 계좌를 막았고 검찰이 쉬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추가로 나온 거지. 근데 이거 N사가 어디예요? N사주 3,450주 정도 있었다는데. 그 N사가 어디 주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코스닥이래요. 예, 코스닥. 코스닥이니까 뭐 아마 통신 관련된 뭐 안 돼 거기까지 말 못하고 아무튼 그런 류의 주식 조작에 같이 또 추가로 참여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개밖에 없다는 게 6개 됐잖아요. 뒤지면 또 나온다니까. 계속 나오겠네. 친인척들 그자도 다 뒤져야 돼. 오빠, 동생, 사촌, 사돈의 팔촌, 최은순. 내연남까지 전부 다 뒤져봐야 돼요. 자기 엄마 최은순 거도 뒤져봐야지 지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와 같은 불공정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했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 때문에 기소 의견에 관련된 보고서를 올렸는데 왜 바로 일주일 있다가 기소장 쓸 때는 그 이름이 쏙 빠질 수가 있냐는 거지. 이래도 외업이 없었냐는 거지. 김건희 이름만 빠지고 김건희 등으로 바뀌었어요. 양. 양땡땡 김건희 이렇게 했는데 양땡땡과 양땡땡 등으로 바꿨어. 김건희가 없어지고 등이 됐어. 그러니까 수사 자료 조작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소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를 하던 과정 중에
슬쩍 불러서 뭐 서면 질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조사했는데 혐의 없음 이러고 덮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던 거지. 김건희 어떻게 수사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됐는데 검찰이. 근데 이미 이제 뭐 9억 넘게 벌었다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양도채역 관련돼서 세금 낸 것도 나왔고, 계좌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통정거래 확인됐고,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 조금 취업 사기나 이거 이력서 조작 같은 거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있지만, 이건 아니 근데 사실 그것도 상법상으로 되게 큰 범죄거든요. 그것도 큰 범죄지. 예, 현재 드러나 있는 죄질 중에 가장 처벌을 세게 받을 수 있는 게 주가 조작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미국 같으면 200년 막 240년씩 맞아요. 이런 짓거리 못 하면. 나옵니다. 거의 못 나오죠. 네. 근데 이런 거를 계속 그러니까 검찰도 놔두고 언론도 그냥 대충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 그 보도를 제대로 하는 데가 뭐 MBC하고 YTN 뉴이저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하지 딴 데서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 기사는 있는데 메인으로 틀지도 않아. 자, 여기에 장모는 이제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늘 장모를 저게 본방이다, 저게 진짜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윤장모 48억 대출 저축은행 대표의 무혐의 처리, 금감원은 해임 권고. 요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2012년 금감원이 불법 대출 등을 이유로 신한저축은행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시 이 저축은행 대표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 윤석열 후보고요. 신한저축은행 전 대표는 김건희 씨와 그 서울대 EMBA 동기로 맞죠.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동기인 저축은행 대표가 동기의 엄마한테 48억 원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해줍니다. 48억 어떻게 마이너스 해줄 수 아마 이재용도 마이너스는 48억 안 나올걸? 야 이거 진짜 와 48억은 그냥 마이너스-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해준 거예요. 와. 마이너스 통장은 제가 사실 처음 취업하면서부터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서야 저는 그거 해지했거든요. 원래 1,000만 원까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48억 마이너스 와. 통장인데 저도 그때 막 재직증명서 제주 MBC 재직증명서 제출하고 총무부 차장님이 막 이렇게 보증 비슷한 거 서주고 막 해가지고 저 1,000만 원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잘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와, 2012년도에 이 장모가 뭐 대단한 사업을 하던 기업가였어? 마이너스 48억 아무것도 없었어. 그 정대택 씨가 그랬다니까. 윤석열 결혼하기 전에 거지 새끼라 내가 돈 보태줘갖고 보태줬었다고. 근데 이 시기 때 딸내미 대학원 동기가 그냥 아니 그 사람도 신기하다. 이거 동기라고 이렇게 퍼주나? 아니 그 동기가 이거 퍼주기만 했어? 동기가 위조도 해줬어. 아 맞다. 장고증명서 위정도 장고증명 위조도 얘랑 같이 해줬어. 그래서 그 장고증명서 위조하는 애가 또 대학원 동기잖아. 이거는 서울대학원이 아니라 범죄대학원이야. 이 정도 와. 되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는데 아니 마이너스 통장이 진짜 이게 48억이 가능할 줄 난 몰랐네. 이거 일반인 아니 진짜 이재용도 48억 되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48억 달러면 지 급여가 48억쯤 되는 사람이야지. 아니 진짜 은행만큼 아니, 상식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깐깐한 곳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 뭐 하나 조금 해주면서 나 또 중간에 900만 원으로 깎였어. 너 잘 신기한 돈 못 게 번다고 깎이잖아. 깎였어. 이게 또 저축은행이거든요. 신한저축은행인데 이 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 요거 대출에 대해서 이 금융감독원이 해임해라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기소도 안 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게 윤석열이었다는 거지. 그게 신한저축은행은요. 신한안입니다. 신안저축은행은 사실상 이쪽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빌려줘-갖고 렌트카 업체를 차립니다. 그래서 비렌터카라고 하는 렌트카 업체를 차려가지고
렌트카 구입 자금을 여기서 다 선불로 땡겨갖고 해줘요. 그래서 수입차들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렌트카 돌렸거든요. 제2의 도이치모터스 같은 회사를 차리게끔 신한저축은행이 도와줬다는 거지. 그리고 그 대가를 통해가지고 신한저축은행 부실 그와 관련된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마받은 거예요. 이 정도인데 범죄가 안 된다고? 와. 이런 장모를 두고 이런 장모가 10원 한 장 남한테 손해 끼친 적이 없다고? 자기가 무혐의 시켜줬으니까. 10원짜리는 아예 안 건드리고 그렇지. 한 마이너스 48억 정도는 돼. 기본이 수십억이라서 10원짜리 따위는 취급 안 하신다고. 근데 왜 50억이 아니고 48억이지? 짜투리를 왜 뺐을까? 글쎄요. 선이자로 한 2억을 뗀 거야? 2억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수료나 뭐 이런 걸로 뗀 거 아닐까? 당시 신한저축은행 사장이 비자금을 수사받던 중이었어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 그럼 서로 그냥 돕고 지나간 거지. 서로 잘 뭐 상부상조한 근데 거네. 이 악랄한 장모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대출 신청을 넣어갖고 아까 말한 렌트카 업체를 차려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거기서도 돈을 뺐다니까. 이것도 앞으로 조사가 돼. 근데 너무 많아 씨. 윤석열이 걸어온 발자취에는 삼부토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걸음 디디는 데마다 온갖 구린내가 다 나와.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항문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우리 변지우 아나운서의 주장이 명확한 거지. 대장은 항문과 연결돼 있다. 그렇지. 결국 항문을 털면 대장이 아프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자, 윤석열의 지지자 스케일이 다르다 진짜. 근데 이거 일단은 다 묵혀놓자고요. 네. 다 묵혀놨다가 대선 끝나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역대급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네스북에 올려줍시다. 각종 범죄 연루 건수와 총 형량에서 역대 최고를 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5년 내내 특검으로 한번 윤석열을 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진짜 이 숨 정도는- 쉬듯이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질렀네.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아.